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동네입니다. 이게 어디죠? 맞습니다. 독일인 마을인 데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는 아시겠죠? 항시 모이는 동네, 사람이 자주 오는 동네, 모이는 동네 이런 데 땅을 사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아무도 없는데 전원주택 샀다, 5억 주고 지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시골에 아무도 없는 동네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전원주택을 땅을 2억 주고 사고 건물을 5억 주고 사고 7억을 주고 짓는데 자랑하는 사람들 제일 바보 같은 자랑이에요. 몇 년 있으면 분명히 고야합니다. 그 사람은 못 팔아요. 근데 이렇게 모이는 동네 좋아요. 토기 이런 데 독일인 마을이 있는데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이죠.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한번 봅니다. 20에 1003 오늘입니까? 오늘이네. 자, 봅니다. 독일인 마을, 그죠? 물건리. 잘 기억하세요. 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크면 이게 독일인 마을이다 보면 됩니다.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자, 두 개가 좀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독일인 마을이다. 그죠? 땅이 145평에 55평. 건물이고, 지금 변경이 되고, 오늘 진행이 되네요. 진행이 되는데, 요 보면 이래.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 땅에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있는가 봐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찍은 거, 이건 이방건 주물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중간에 뭐 있죠? 이게 이제 주로 원룸 이게 이제 펜션으로 임대 놨는가 봐. 전용으로 그죠? 완전히 자 위치가 그래도 땅은 잘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보니까 자 여러분이 잘 가는데 여기입니다. 독일인 마을 아시죠? 독일인 마을 원예 예술촌 요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죠? 독일인 마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모이고 특히 원예 예술촌 여기 가보셨죠? 여기도 아주 주차하고 좋습니다. 많이 남해군에서 신경 쓰는 이 동네입니다. 요 입구에 그죠? 요 입구에 바닷가 쪽에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펜션이에요. 펜션. 뭐 계안 쪽이죠. 그래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만 잘하면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펜션에 여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잘 보이고 인터넷 공부만 잘하면은 많은 이제 이 투숙객을 모을 건데 한번 봅니다. 땅은 생산관리지역에 대지가 145고 펜션이 1, 2층 그죠? 있죠? 1, 2층이 있고 2층에 테라스가 있고 뭐 이렇네요. 펜션 1, 2층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월세가 400입니다. 전입 확정을 두고 건조당이 있고 건조당이 좀 많아요. 있고 쭉 있는데 자 이제 물어봅니다. 토지 등기부 복잡해요. 자 다시요. 자 이렇게 보는데 건물은 간단하죠. 자 건물 등기부는 간단합니다. 그냥 건조당 새마을금고에서 돈 빌려줬고 개인이 좀 설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겸해놓고 간단하죠. 자 토지 봅니다. 토지 복잡하죠. 그죠? 일이 복잡할 때는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거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마지막에 요약 보면 간단해요. 자 이 토지 자 여기 있죠. 요거는 발급을 할 때 여러분 등기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열람 누르기 전에 바로 열람 왼쪽으로 요약하는 단추가 있어요. 그거를 콕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누르면은 자 복잡하다 이거 복잡하니까 복잡 안 합니까? 하나도 복잡 안 하죠? 각구에 보니까 소유자가 혜민이라는 법인체다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각구가 복잡했죠? 얼굴에 보니까 압류 임의경매 건전당 설정있고
뭐 간단해요. 요것밖에 없는데 그냥 각구로 보니까 이렇게 난장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시 등기부 뛸 때 요약을 항시 눌리보고 발급을 출력하는 걸로 그 습관해야 돼요. 습관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아까 나왔어요. 유치권은 뭡니다. 유치권 이선주로부터 공사는 1억 1,700 요 두 사람이 정영건 씨가 8,500 조 씨가 1억 300에 유치권 신고했으나 모르겠다. 자, 경매 신청 채권자 은행이죠. 이게 새마을고인데 유치권자들이 아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됐다. 자, 은행에서 배제 신청서 제출했다 이러면은 보통 선임 안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90%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럼 끝난 거죠, 유치권은. 유치권은 이제 끝난 거. 아마 은행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너가 없는 거 만들어 했으니까 가격 떠날 거니까 너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뭐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지 자우장 취하서가 떠났어요. 유치권은 끝났습니다. 근데 월에 400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 응? 자, 월에 400이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막 방을 이렇게 놔놨더니 펜션에 장사를 돼요. 예로 요 하루 잡으면 한 2, 30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예로 뭐 한 달 같으면 방 한 개매도 400만원 정도는 풀 가동하면은 막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영업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은 그 정도는 뺄 것 같아요. 400 정도는 월세 주도 막 돌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 설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회 동향을 보니까 몇 명입니까? 34명. 많은 거죠? 1차에서 34명 많은 겁니다. 그럼 오늘 아마 여러 사람이 여기 이제 입장을 갖고 만약에 이게 맞다 하면은 이게 맞다고 하면은 한산 보증은 얼마인가 그러면 4억 2천이죠? 4억 2천 곱하기 우리 시세는 몇입니까? 2. 그럼 얼마입니까? 8억 4천 정도 가는 건데 시세가 가는 건데 2억이니까 오늘 낙찰 받으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또 독일 마을 앞에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독일 마을에 오실 분은 우리 펜션에 묵고 가세요. 바로 옆집입니다. 우리 바다도 보이는 펜션이고 막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요거를 수강생이 올 들어가는 모르겠는데 뭐 몇 분 연락이 왔습니다. 와갖고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봅니다. 임대료가 400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가서 보니 주변은 무덤이라 위치가 좀 그렇고요. 또 위반 건축물은 해결하면 될 것 같는데 토지 등기부는 왜 이리 복잡합니까? 복잡 하나도 없죠? 아까 봤다 이거죠? 요약을 보니까 등기부 복잡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취하됐으니까 또 문제 없죠? 취하됐어요. 문구 송달되게 됐고 그러나 이게 유효 조회수가 32명을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많이 들어올 거로 보이고 물건은 좋아요.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위반 건축물. 요거는 자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조금 문제인데 자기가 보니까 위반 건축물은 뭐 제가 봐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건축물 대량을 눌러보니까 위반 건축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해놨는데 몇 세대인지 잘 안 나옵니다. 몇 가구인지. 그거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네? 어디 신고 됐건데. 자 1위 나오는 거는 자 잘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죠. 6가구. 도면은 안 나왔지만 도면은 소유자만 도면을 발급이 됩니다. 도면은 건축물 대량하고 플러스 도면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은 이 도면이 안 나와요.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은 도면까지 받을 수 있어. 시청 가서. 자, 여섯 가구라. 6가구. 그러면 요리 나온 거는 보통 요리 나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두세 대인가 싶지만은 실제로는 6가구를 뭐 사용승인 받았단 말인 거죠. 자, 위반 건축물이 나왔는데 위반 건축물은 제일 뒤 가보세요. 제일 뒤 가보면 뭐 나옵니다. 쭉 보니까요. 뭐고?
위반 건축물을 표시했습니다. 무단 정축했대. 한 10평 정도. 그죠? 정축했다. 이럽니다. 정축을 했는데 10평 정도 했는데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 요겁니다. 이리 보다 보면요. 쭉 보다 보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는 등기된 건물이고 기역, 니은, 뒷글, 열이 있죠, 4개. 여기죠, 요거. 여기 위반 건축물이 한 10평 됩니다. 요거. 관리동, 주방, 테라스, 이거를 위반 건축물 그런 겁니다. 알죠? 그럼 요거는 없애면 되니까 요거는 테라스 여기 요 2개죠. 여기 관리동하고 여기 있고 요 테라스는 위반으로 했다는. 그럼 그건 없애면 되겠죠. 큰 대시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막 없고 오늘 아마 많은 여기에 이런 물건들이 좋습니다. 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동네, 그죠? 독일인 마저는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죠? 볼 때가 좋아요. 이게 많이 오니까 걔한쪽 이거 하나 샀어요. 사셔가지고 살면 많이 와요. 이게 옛날에 독일의 간호사들 갔다가 정착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원래 아주 이름 있는 동네. 그럼 요런데 물건이 앞에 여기에 관련되는 경매 물건이 가끔 나왔어요. 요 주변에 놓은 거는 다 깨놨습니다. 물건들이. 자, 막 오늘 낙찰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전금 2천에 월세 400이면은 4.6이다. 그죠? 한산 보전금이. 그럼 2배가 시세니까 한 8억 4천쯤 되는 건데 2억이니까 좋다 말입니다. 숫자상으로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이반 건축물은 기역, 니은, 뒷글, 이은. 요게 이행강제금 미약을 보여서 이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크게 문제는. 그 다음에 유치권 세명은 이제 철에서 제출해서 문제가 없고 누적 조회가 32병이라서 아마 많이 예상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등기부 복잡한 거는 우리 등기부 상에 그죠? 주요 등기상 요약 아까 했죠? 요약. 요거를 출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대부분 다 못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마지막에 출력 딱 눌릴 때, 열람 눌릴 때, 그때 왼쪽에 칸이 안 있어요. 요약하는 칸이. 콕 눌려놨고 열람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기 전에 딱 한 파스 앞에 하면 됩니다. 요약하는 그 조그마한 메뉴가 있어요. 단추가 하나 있어요. 그다 점을 하나 찍고 하면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나와요. 그럼 간단하다, 그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낙찰권은, 자, 우리 수강생이 지난번에 그러면은 그걸 안 넣었네. 남해, 아니다, 순천인가 어디 낙찰받은 건데, 요거는 사건 번호 지금 알 수가 없어. 모르겠다. 내가 불허가 됐더라고. 아, 야, 이거구나. 아, 주소 어디죠? 이거는 그게 빠져서 안 됐네. 순천인데? 순천. 바다 보이는 거. 그거 이야기인데. 자, 들어봐야겠다. 그건 안 되겠다. 자, 25번. 여기 보면요. 요약사항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이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2017년도 가등기가 있고 설정이 2019년이죠. 그러면 선순위 가등기죠. 다시 설정은 2019년도인데 2017년도에 가등기가 뜯어야죠. 가등기가.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낙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사람 만약에 본득이 하면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 되는 거죠. 내가 낙찰 받아갖고 소유권을 만들어 놔도 이게 없어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411강하고 179강을 좀 집에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등기 있는데 좀 알고 싶으면요. 예고 등기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19에 1589를 봅니다. 자, 이거 봅니다.
이 주택이 있는데 절반에 3, 4% 떠 있는데 문제는 쭉 이렇게 보니까 토지에 이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어요. 다시 건물은 뭐 별 문제 없어요. 건물은 전세권이 하나밖에 없는데 토지에 쭉 내려다가 보면은 이 가등기가 있어요. 그죠? 지분 전부에 그죠? 전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인수해 놨죠. 서갑수씨 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재당이 있고 겸해당하고. 그래서 이 선순입니다. 선순이라서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가등기 때 요걸 보죠. 내가 묻으면 이제 사법보장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쭉 보니까 사법보장관이 쭉 읽어보면은 나죠. 자, 이 없는 데가 있죠. 소멸 안 되는 것이 뭐냐? 갑구 순위 5번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이 지분이 얼마 정도 지분이죠? 최영수 씨 지분이네. 최영수 씨. 그죠? 최영수 씨 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은 낙찰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일단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분에도 가등기가 있어요. 전체 가등기가 더 심한 거지만은 예로 3분의 1인데 3분의 1 지분에 가등기 있다 그러면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등록받았다가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서갑수 씨가 본등기를 하면은 자기 본등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거의 뭐 대다수네.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거의 막 9분의 8, 거의 10분의 9 정도가 수익이 날아가 버립니다. 땅에 대해서.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등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좀 봅니다. 411강 가등기, 여고등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도록. 자, 26분 봅니다. 쭉 보면은 하만 군북에 33% 떨어진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19에 105296. 자, 봅니다. 임야 낙찰 받을 때, 자, 봅니다. 임야, 뭐, 전국에 마찬가지. 임야를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액상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도의되는 거는 신권이 좋아요. 신권이. 알겠죠? 임야 신권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떨어진 대로 또 뭐, 재미가 있겠죠? 일단은, 변경은 됐네요. 자, 봅니다. 느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강 경사는 심하겠죠. 일단은 심합니다. 근데 어느 분 전화 왔는데 요거를 낙찰 받을까요? 물어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농림지역이고 여기에 무슨 보전관리지역인가 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알려면은 어디 가면 됩니까? 경사도. 자, 다시요. 여기 보면은 임야가 4,300평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분이 고물상 하시는 분인데 요거를 사면 어떻구나 이제 그렇게 전화 연락 온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 사람이 1억 주고 산 건데, 그죠? 사가지고 KB에서 대출을 한 1억 정도 빌린가 봐요. 내가 보니까 사면서 빌리고 한 건데 여기 보면요. 여기 선순위 지상권 있고 건의당 있고, 자 여기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되죠 보통은. 근데 앞에 가 있는데 은행이 있는 것은 요거는 다 말소식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경매 신청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지렸다. 여기서 말소해 주겠다 그런 동의서가 있다. 그럼 지상권은 문제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용 계획서를 눌러보니까 경사도는 어디 간다고요? 그럼 면적은 자, 이렇죠. 농림지역이 좋습니까? 보전관리 좋습니까? 이게 더 좋죠? 그럼 면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이다. 자, 보전관리지역은 요 땅에서는 아마 요겁니다. 요거고 요거는 이제 땅이 됐어요. 요리 되어 있는데 요 색은 보전관리고 요거는 농림지역이래요. 자, 그럼 요 면적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요 면적 구분 어디 간다고요? 아, 경사도는 어디 가면 경사도? 응? 면적 요건 면적 구분은 어디 합니까? 면적 구분. 자, 우리 교재에 해놨어요. 한번 봅니다. 교재에 보면은 경사도는 산림정보 다드림 같아요. 산림정보 다드림. 자, 이렇게 가면은 이런 화면이 옵니다. 넣어가지고 주소를 딱 넣으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경사도 몇 도라고요? 20에서 25도. 상당히 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20도 이하, 15도, 10도 이런 게 좋아요. 평균 경사도가 20도, 25도는 상당히 높다. 건축하기 힘들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지 구분 현황에 보전 산지가 6,723, 준 보전 산지가 7,300. 이게 많으면 좋죠. 그죠? 보전 산지는 자, 보전 산지가 농협에 대출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전화 보면은 안 된대. 요것만 대출해야겠대. 요것만. 그죠? 그래서 준 보전 산지가 이게 금액이 커야 됩니다. 면적이 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거는 데이터 어디서 뽑았어요? 보전 산지 주무산 면적은 산지 정보 시스템 갑니다. 시스템 가면은 요 화면 옵니다. 요 화면. 이 화면이 오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밑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보전 산지가 6,700, 준 보전 산지가 7,300.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이 데이터를 출력해서 손님하고 언어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되지. 그냥 막 경사도가 좀 심하네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산림 정보 다드림 가서, 제가 조사해 보면 이 표가 10페이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앞에 요만 나와서 그렇지. 가서 보니까 경사도는 20에서 25도인데, 또 우리 함안에는 함안군에 또 지자체 가보면은 경사도 뭐 20도 이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거보다 오버돼서 건축은 어렵겠습니다. 어렵고, 모르다. 옆에 가다가 길이 조금 여기, 옆에 조금 여기 하단에 조금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올지 그거냐 모르겠는데, 그런 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항식을 따집니다. 산지 구분 현황에 보전 산지 면적이 얼마고 이걸 따집니다. 요거는 아예 나중에 추가 대출도 해요. 그냥 요리를 낮춰받을 때는 대출해 줍니다. 묶어서 해주는데 5년 뒤에 추가 대출할 거면은 요거는 무조건 뺍니다. 은행에서. 요것만 계산하니까 추가 대출 안 되고 5년 뒤에 이게 이래 되면은 갚아라 겁니다. 숫자 노는 면적이 많으니까. 알겠죠? 갚아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준 보는 산지를 낮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게 전라도에 여기에 무엇이 그린 시설이 나왔는데 네요. 가압류에 김미건 채권자가 있는데 임금 채권인지 알고 싶다. 하자 부분은 어떻게 알고 싶다. 건물의 유치권 현수막이 있는데 대항력인지 알고 싶다. 참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봅니다. 19에 1017.
자, 전주 완산동에 뭐가 나왔대요? 뭐가 봅니다. 땅이 287평에 300평이다. 11억이 5억 들었다. 자, 뭡니까, 지금?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공사를 한 건데 쓰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말하는 건가? 뭐, 그렇죠? 뭐 자원이 이래요. 이런데 11억에 5억 들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옛날에 본 게 탁구장, 뭐 공실, 독서실, 그죠? 독서실 하다가 뭐 말하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2001년도 한 20년 됐네요. 그래갖고 이제 대출이 나오고 된 건데 유치권 있고. 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지금? 가압류에 김미건 채권자가 있는데 임금 채권인지 알고 싶다. 그죠? 유치권인데 뭐 짜고 뭐 써놨다. 자, 임금 채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자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가압류에 자 설정이 뭡니까 지금?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런 건 자 거의 같았겠죠? 그래서 지금 똑같네. 같는데 전주 농협에서 대출을 한 8억 한 것 같아. 8억 연체자 1,200 붙어갖고 8억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그래서 20% 설정을 대해서 9억 6천을 설정해 놨는데 이자가 안 들어서 경매했습니다. 그럼 김미건 씨는 이제 이 가압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임금 채권이고 뭐고 배당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임금 채권은 언제적 한다죠? 온리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따져보는 거지. 뭐 토지를 낙찰받는다, 그 다음에 다가구에 은행 설정이 많은데 후순위만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등등등 이런 거는 임금채권, 국세, 법정기일, 당해세 이런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임금채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임금채권 뭐 알으면 말고 여기서. 그죠? 임금채권자가 받아가든지 전주농이 받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근로자가 임금채권 못 받아가든지 전주농이 작게 받아가든지 그 낙찰자가 뭐가 안 필요하냐고 물어본 질문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어찌 되느냐? 유치권 신고했습니까 지금? 자 봅니다. 매각묶음에서의 유치권이 신고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뭐 없죠? 없고 느낌상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만 붙여놨죠?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가서 띄우면 돼. 띄우면 돼. 또 유치권 이야기 나오면 또 뭐 본다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그죠? 미상 현대 고시원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자 아까 뭐 점유를 안 한대 말이죠. 여기서 뭐 답이 없겠어요. 여기서 유치권 이야기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다. 폐 건물이다. 점유를 하는 폐 건물이고 유치권 요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맞춰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목적이 좋아야 돼.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아까 독서실 아니면 독서실이가? 독서실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고 한 업종이 한번 잘 안 된 거는 그거를 가지고 또 반복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하면 될까 이거랑? 응? 그리고 전주, 완산구, 이 아이파크가 뭐 편한 이 세상이 들어오고 특징구청이 있고 마음 될까 이거다. 일단 건물은 경매되죠. 그죠? 건물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두들 부숴가지고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이제 공세 많이 들겠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숴놓고 뭐 만만치 않다 그죠? 보통 2층짜리 요 주택이 1,000만 원 됩니다. 철거 비용이. 지하실 있으면 1,200 정도 들어요. 그럼 요거는 아마 공사비도 한 1억 정도 뭐 철거 비용보다 많이 들 것 같아요. 뭔가.
부사 산다 해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썩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땅은 넓네요. 넓고 용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종 일반. 뭐 괜찮네, 그죠? 일반. 정규구역도 뭐고? 뭐 재개발한다 이 말들이죠. 재개발하는데 그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재개발을 하면은 또 모르겠다. 나중에 현금 청사라도 받을 수 있을란지 그 금입니다. 이건 또 빠졌네. 정규구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뭐야? 이종 일반, 이건데, 요거네. 이때가 있다, 그죠? 재개발 때가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뭐, 웬만한 데 재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따가 그 해지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 믿었다가는, 요거 믿고 하기는 10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믿기는 좀, 별로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썩 막, 탐탁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성룡차. 성룡차가 이렇게 경매에 오는 게 많아요. 성룡차. 그러면 20에 59873. 2016년식 디스커버리. 그죠? 스포츠 89,000, 2004년 전. 20에 59873. 근데 성룡차는, 이렇게 보면요. 특이하게 임의경매 청산을 형식 경매. 그죠? 여러 사람 가 있다가, 우리, 이제 경매로서 파는 겁니다. 경매로서. 팔다 하는 거. 요거, 랜드로버입니까? 자, 요건데,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제작 연도로요. 차량 등록 원부 있어요. 차량 등록 원부. 등록 원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등록 원부가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뭐 다른 거는, 자, 소유자들 있네. 그럼 요 소유자들이 엄마가 있고 아마 자녀가 세명인가 봐. 그 요거를 이제 다 청소하는 걸로 막 그렇게 해서 계획 잡고 이제 경매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말고 안 봅니다. 요번에 팔리겠으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물건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차량은 우리 경매하고 똑같대요.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자, 이렇게 검시하면 됩니다. 보통 차는 이렇게 검시하면 돼요. 성룡차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보통은 조회수를 눌려봅니다. 조회수 눌려가지고, 다시 봅니다. 보면은, 포드차, 그 다음에 K9, 제규어 막 있습니다. 그럼 K9 같은 경우에 6,200인데 3,000이다. 자, 요거 괜찮네요. 2019년도, 그죠? 3만 킬로 뛴 K9이 뭐 절반값에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죠. 얼마 안 들었네, 그죠? 그러고, 뭐, 피해 있는 것도 없어요. 요거는 한번 긁겠다는 이거. 여기서 이제 3,100 도락하고 건조당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동안 쭉 보면요. 등록 원부에 보면은, 압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건조당이 있죠. 건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압류. 이제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압류도 있는데, 지방세, 체납, 뭐 압류, 촉탁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지됩니다. 되고, 여러분들은 이 잔금만 치르면 돼요. 치르면은, 자, 보관소 갔더니, 보관비가 100만원 밀릴 때 달라요.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돈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집행비용 그런 거 있죠. 경매비용.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인한테 그 차량 보관증 달라게 하고 인수증 주면은 끌고 오면 됩니다. 바로. 알겠죠? 근데 새 차면은 완전 뭐 새거 됩니다. 새 차면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새 차 사지 마시고 요거 사면 좋겠다. 한 3천 정도면 뭐 좋습니다. 2019년 캐도 요거는 막 쓴지도 얼마 안 돼요. 3만 킬로 밖에 안 뛰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아마 한 두세 달 썼었거든요. 내가 볼 때. 두세 달, 선 달 쓰고 아마 잡혀온 겁니다. 자, 섬 투자.